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또 대형하우스를 들렸습니다. 앞전에 제가 대형하우스를 들렸을 때는 온도와 습도 그리고 이 수분관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제가 또 들려서 이 설명해야 될 부분은 이 방제입니다. 종합 방제. 그리고 토양 습도 관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보시면은 이 샤인머스켓은 올해 4년생입니다. 작년에 3년생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작년에 결과지를 받다 보니까 결과지가 지금 2개씩, 작년도 결과지가 2개씩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올해는 지금 결과모지가 되죠. 결과모지가 되는데, 자, 이렇게 2개씩 형성이 된 데는 무조건 이렇게 한 눈만 놔두고, 자, 이런 식으로 한 눈만 놔두고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2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한 개의 결과모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결과모지가 많고 여기 많고 여기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개만 가져가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전에 제가 말했듯이 1m에 12가지에서 13가지, 자, 4년생이 되면은 그 정도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10시 반 정도 됐는데 위에 커튼은 걷어져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비닐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온도가 지금 한 2, 3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걷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토양은 보면은 이 섭이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퍽한 게 아니라 이렇게 꼿꼿하게 유지가 되게끔 이렇게 수분 공급해서 스프링쿨러로 트시면 됩니다. 수분 공급을 해서 이렇게 꼿꼿한 걸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햇빛이 강하게, 자, 그러면 오늘처럼 햇빛이 이렇게 강하게 내리는 날 이 바닥에서 섭이 올라옵니다. 자, 섭이 올라오고, 지금 섭이 올라오다 보면은 이 나무가 결과지에 보면은 건조하고 말라 있다는 느낌보다 약간 섭을 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섭을 어느 정도 물고 있기 때문에 싹이 고루 잘 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 대형하우스 특히 보면은 열을 가둔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개폐기를 내두고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10일 있다가 온도를 넣고 나서 그 이후로 한 약 10일 정도 더 지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깍지벌레입니다. 자, 밭 전체적으로 깍지벌레가 많이 기생하는 이 밭도 있고 어쩌다 한두 나무가 보이는 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열을 가두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밭 전체를 둘러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둘러보고 나무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밭은 한 그루만 깍지벌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 전체적으로 다 나무를 보고 한두 그루에 깍지벌레가 보이면 그 나무만 살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두 그루라도 깍지벌레가 보이면 전체적으로 깍지벌레 약을 미리 살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로 한 약 열을 가두고 20일 정도 지나면 간혹 보면은 나방이 보이는 밭들이 있습니다. 자, 나방이 날아다니면은 그 나방약도 필히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 나방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 알을 놓게 됩니다. 자, 알을 놓게 되면은 그 나방의 100배, 200배의 알을 놓기 때문에 미리 그만큼 더 번식을 많이 하기 전에 미리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방이 안 보이면 굳이 그때 칠 필요가 없는데 나방이 몇 마리 보였다 이러면 필히 나방약을 따로 방제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방제를 하고 이제 일비가 먹고 한 약 15일 정도 되면은
이 발화가 시작돼서 싹이 틀라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 눈이 많이 밀고 나옵니다. 많이 밀고 나오다 보면 눈 옆으로 보면은 분홍색 빛이 살짝 보입니다. 자, 그때 종합 이 곰팡이, 종합 곰팡이와 그때 다시 한 번 더 깍지벌레, 그리고 나방약,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또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월동하는 곰팡이와 충제를 미리 방제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열을 가두고 나면은 특히 대형 하우스는 노지보다 이 따뜻하기 때문에, 온도를 가두기 때문에 노지보다 건조하지 않고 따뜻합니다. 자, 따뜻할수록 총체벌레나 응애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두고 나면은 총체벌레 약을 대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뿌려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매년 총체벌레가 피해가 별로 없다 이러는 집들은 뭐 안 뿌려도 됩니다. 근데 총체벌레 피해가 있는 집들은 미리 그때쯤 총체벌레 약을 뿌려 주시고, 그리고 토양살충제를 뿌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에서 부화를 해서 나무에 피해를 주기 전에 미리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체벌레 약과 토양살충제를 바닥에 뿌려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끝에는 다 걷었고, 여기는 12월 23일 날 열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후로 한 5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제가 가끔씩 하우스를 이래 다니다 보면은 저 관주로 아니면 스프링클러로 이 일비가 시작되고 나서 비료물을 준다든지 밝은제를 준다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준다고 해서 이 나무가 먹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걸 주게 되면은 도리어 일비가 시작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녹색의 곰팡이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물이 하얀 물이 나오는데 자꾸 비료물을 주다 보면은 검은 물이 나오며, 그 물이 나와서 더 곰팡이가 씁니다. 결과모지에 곰팡이가 검게 썰기 때문에 안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주지 마세요. 보면은 제가 하우스 다니면은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 영양제나 아미노산이나 밝은제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액 이동기입니다. 일비라는 건 수액을 이동시켜서 잠에서 깨워서 싹을 틔우기 위한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자, 토양에 있는 비료를 흡수를 시켜서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일비가 시작될 때는 전체적으로 부피 팽창을 합니다. 그 전에 건조하고 바짝 말랐던 나무가 수액이 돌면서 다시 부피가 팽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뿌리도 같이 팽창을 하고 나무가 점점 더 굵어지고 팽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그냥 수액만 이동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되도록이면은 비료나 영양제를 주지 마세요. 안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눈이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보일 때, 솜털처럼 보일 때, 요때 나르겐 정도 전체적으로 옆면 시비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질소를 옆면 시비로 해서 미리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을 가둘 때 물을 충분히 주고 나서 또 메리트청을 바르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때도 물을 충분히 주고 나서 한 2, 3일 있다 메리트청을 바르시면 됩니다. 자, 메리트청을 바르고 일비가 멈추고, 어느 정도 일비가 멈출 때쯤, 지금 이렇게 약간 눈이 뽀송하게 나올 때, 요때 나르겐 정도 이렇게 살포를 하시고, 그리고 싹이 나올 때쯤에는 나르겐과 해조 추출물 그런 걸 또 옆면 시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지금 발화가 시작돼서 싹이 나올 때까지는 스프링쿨러로 계속해서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꼽고하면은
예를 들어 일주일 10일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꿉꿉하면 굳이 스프링클러 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약간이라도 마른다는 느낌이 올 때 그때 1시간이나 1시간 반씩 이렇게 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싹이 나오고 잎이 형성이 될 때쯤에는 되도록이면은 점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때도 스프링클러를 트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섭이 많아지고 곰팡이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는 이 하우스 가온 내에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자, 잎이 형성이 될 때부터는 습도가 높으면 웃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되도록이면은 물을 점적으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이라도 건조하다 싶으면 그때 스프링클러를 그냥 짧게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10분, 20분 이렇게 짧게 주시고 되도록이면은 점적으로 주시고. 자, 대형 하우스든 노지든 일비가 시작되고 수액 이동을 할 때는 나무가 절대 건조하면 안 됩니다. 자, 사람들 보면은 겨울에 이게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하고 이러면은 저 얼굴이나 몸에 있는 수분이 날아갑니다. 수분이 빼앗기다 보니까 뻣뻣해지고 결각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지에 있는 나무들, 특히 대형 하우스보다 노지에 이 3월달에 수액이 돌 때 그때 굉장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청명 개폐기를 반 이상 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람을 덜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노지 3월달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나무에 있는 이 수액이 이동하면서 수분과 이 포도당이 증발이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냉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나무가 싹이 날 때 그만큼 약하게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지도 역시 수액 이동기에는 절대 나무가 건조해지지 않게끔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따뜻합니다. 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따뜻하기 때문에 특히 대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올해 곰팡이 계열의 병도 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특히 이 벌레들이 작년보다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해 하면은 노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지도 그만큼 따뜻해지면은 이 벌레들이 작년보다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병충해 방제도 좀 올해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한 습도가 70% 이상에서 한 80% 정도 지금 느껴집니다. 한 80% 정도 습도가 느껴지는데 요 정도 지금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지금 겨울이 좀 따뜻하다 보니까 싹이 나오고 나면은 한 두 번째 방제 정도의 녹균병 약을 필히 좀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몇 가지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 다음에 또 싹이 나오면 또 그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꼭 뭐 아미노산을 넣는다든지 뭐 발근제를 넣는다든지 그 시점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 넣는다고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넣어야 될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싹이 나오면 제가 또 관리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